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정다운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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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 그래도 좀 궁금했던 이슈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엔화 관련한 엔테크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역대급 엔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엔화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만 향후 엔화 가치가 오를 때 환차익을 기대하며 엔테크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오늘은 엔화 투자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주요 시중은행 엔화 요금 수요가 늘고 있다는데 4대 시중은행 엔화 예금이 지금 4월 달보다 1,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면서요? 네, 그동안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이렇게 5대 은행의 엔화예금 잔액은 올해 1월료로 꾸준히 감소했었는데요. 최근 엔화예금 잔액을 종합해보면 지난 4월 말 5,978억 엔보다 5월 말 엔화예금은 7,260억 엔으로 전달보다 1,282억 엔이나 늘었습니다. 다른 통화보다 엔화가 눈에 띄게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엔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환율 반등으로 인한 환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에는 100엔당 1,000원이었던 원엔 환율은 어제 장중 904원까지 내려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미국은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좀 끌어올렸고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했었는데요. 반면 일본은 그동안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해 오면서 엔화는 다른 통화보다 더 큰 약세를 보였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이 따르자면은 1,000억 엔이라. 그러니까 보름새 우리 돈 한 1조 원 정도가 지금 엔화 예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만큼 이제 예금하신 분들은 이제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기보다는 오를 것으로 예상하니까 이제 저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정 팀장님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엔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으로? 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자금은 금리가 낮은 국가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로 흘러가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좀 끌어올리면서 긴축 정책을 펼쳤지만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고집했었습니다. 달러의 강세가 맞물리면서 엔화의 화폐 가치는 오르기 힘들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 일본은 장기 침체를 딛고 회복세를 보이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지수인 니케이 주가 지수도 33년 만에 33,000선을 좀 돌파했는데요. 일본이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는 최근 10년 동안의 추이를 봤을 때 최저점의 수준이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갑작스러운 반등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시기별 분할 매수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엔저를 기회 삼아 이제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엔테크에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엔테크 수단으로는 엔화 예금, 엔화 ETF, 일본 주식 직접 투자 등이 있겠습니다. 그중 엔화를 추종하는 ETF는 현재 계속해서 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엔화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ETF인 타이거 일본 엔 선물 ETF는 8,8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해당 ETF는 지난 9일부터 8,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지난 5월 15일 9,505원에 거래를 마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7%가량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거래량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거래량이 42만 2,608주로 1,200%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NITF뿐만 아니라 일본 주식을 사는 투자자도 늘어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는 일본 주식을 약 1,195억 원 이상 사들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수액이 490억 원과 비교해 보면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일본 증시에 상장된 미국 우량주를 매수하는 것도 좀 방법입니다. 저렴한 엔화로 바꾼 뒤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일본 종목 1위는 글로벌 재팬 반도체 ETF로 반도체 업종에 투자하는 ETF였습니다.
2위로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iShares 20년 이상 US 국채 JPY 해지 ETF였으며 3위로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넥스트 펀드 나스닥 100 ETF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서 통장에 묵혀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를 때 보유하고 있는 엔화를 팔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엔화는 800원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고 있지만 지금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지금 환전을 하고 여행을 준비하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예. 워낙에 워렌 버핏 회장도 이제 일본 주식 투자했다 이렇게 알려진 게 벌써 한 두어 달 됐나요? 네네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 니케이가 진짜 불을 뿜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이제 0.5% 이상 이렇게 하락세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지금 엔화 투자 시 좀 주의할 점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 좀 편의성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KB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에서 일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데 최소 100주 단위로만 거래를 해야 합니다. 좀 더불어서 일본 증시는 점심시간에 휴장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시중은행의 외화예금 통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상품을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화예금 통장은 원화 대신에 외화를 통장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통장입니다. 금리는 거의 붙지 않지만 엔화 가치가 오를 때 통장에 있는 엔화를 팔게 되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시중은행의 엔화 환전 수수료율은 1.75% 수준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불어서 은행에 따라 1.5%가량의 인출 수수료까지 붙기도 합니다.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겠지만 발생한 환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은 외화예금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